안녕하세요. 석유입니다. 오늘은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전 시간에 제가 애쓰고 넣어둔 자료 어떤 분께서 다 지우셨어요. 이런 난감한 경우가. 어쨌든 자료를 몇 개 좀 넣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알아두실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 자료가 이렇게 g.html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기타 삭제나 이런 게 없는 d.html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해볼 겁니다. 제가 메모 안쪽에 d.html을 불러보죠. 여기서 액션을 어디로 주게 돼 있죠? e.html로 주게 돼 있습니다. 2.html도 불러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자료를 넣지 않고 바로 넣었을 경우에 문제점입니다.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기존에 이 d.html을 복사를 하나 했고요. 2.html을 또 하나 복사해서 d.html을 메모에다가 g 다음에 h.html 이러다가 잘못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파일, 실제 저장하는 파일을 i.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해보실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라는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어떤 걸 해볼까냐면요, j.html로 제가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HTML은 이런 식으로 태그라는 걸 쓰죠. 그 다음에 PHP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HTML과 PHP와 자바스크립트의 세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HTML은 웹브라우저가 그냥 분석만 해서 보여줍니다. PHP는 서버상에서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어떤 HTML이나 어떤 형태로 웹브라우저로 전송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PHP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일단 여러분들 서버에서 제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반면에 소스가 100% 공개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화면상의 HTML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 오늘 바로 한번 해볼 겁니다. window.orlet hi라는 글씨를 써서 제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J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hi라는 문구가 나오고 끝납니다. 보기에서 소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보이는데 PHP 부분은 안 보이게 되죠. 이 hi라는 문구,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window라는 이 객체는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는 익스플로어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익스플로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어하기 위한 이름. 그곳에 얼렛이라는 메소드라는 걸 호출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객체, 이런 걸 메소드.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일반 구조적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걸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hi라는 문구를 출력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구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걸 쓰실 수 있냐면요. 뒤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j.html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으로 뒤로 이 버튼을 누르는 거하고 동일한 어떤 효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쓰는 게 히스토리 객체입니다. 히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백해서 1이라고 넣으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브라우저의 뒤로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나왔죠? 확인 눌러보면 저절로 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전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가보면 또 되돌아오게 되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일단 h에서 제가 값을 i로 전달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값이 i로 전달됐고요. h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이게 지금 h.html입니다. 어떤 값을 누른 다음에 삽입을 누르면 그 값이 i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막아볼 게 그거예요. 이름을 입력 안 하거나 이메일을 입력 안 하거나 메모를 입력 안 하면 다시 입력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값이 i로 넘어오죠. 네, 여기서 db로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비교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름이 들어있으면이에요. 앞에 느낌표를 넣어주시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요. 이름이 없으면 이 사이를 실행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혹은 에코라고 해서 어떤 문장을 이런 식으로 직접 써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넣습니다. 여기서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선 전부 제가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큰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나게 되는 거고요. 예, 입력 안 하고 바로 삽입 눌러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뒤로 돌아와 버립니다. 자료가 삽입이 안 되고, 즉 이 밑으로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의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뒤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실제 아래쪽까지 쭉 실행이 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문장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걸 써주지 않는다면 이 아랫부분이 실행이 되지만 얘를 써주게 되면 여기서 끝나고 확실하게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은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보시면 몇 줄이죠? 4줄입니다. 삽입을 눌러보면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확인을 눌러보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즉 아래쪽이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exit라는 걸 쓰지 않고 바로 제가 또 입력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5개가 됐죠? 예, 이 의미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했는데 이게 이름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정신을 이름이 없을 경우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메일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있을 경우 이메일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메일 그래가지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름은 입력했어요. 삽입 누르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알아두실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름이 없고 이 부분이 전부 동일하죠. 여기도 이 문구만 좀 틀리고 다 동일해요. 이런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함수라는 개념입니다. 네, 전화가 와서 어쨌든 3가지를 할 건데 그럼 이걸 이름 체크하는 거, 이메일 체크하는 거, 메모 체크하는 걸 일일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 쓰는 게 펑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펑션만 아니면 돼요. 제가 아싸라는 펑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에코에서 방금 했던 거, 이 자바스크립트의 경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부분이죠. 스크립트를 출력을 하고, window.aler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istory.back.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거. 이렇게 펑션이라는 걸 만나면 PHP는 실행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저렇게 위쪽에 펑션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름이 없으면 아싸를 호출하고 이메일이 없어도 아싸를 호출하고 메모가 없어도 아싸를 호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엑시트 끝나게 반드시 갇힌 아까 그 한 세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했으면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바로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죠. 또 삽입을 해보면 자료를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고 또 삽입을 해보면 자료를 입력하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해보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자료를 넣으라는 건지 모르겠죠. 이름을 넣으라는 건지 이메일을 넣으라는 건지 메모를 넣으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이 부분에다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주시고요. 이메일이 없으면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가 없으면 메모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삽입을 한번 눌러볼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왜 이게 D로 가 있죠? I여야 되는데. I가 아니죠? H여야 되는데. 여기 값이 추가되고 나서 이동하는 곳을 제가 H로 안 바꿔놨군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었던 그 파일로 가게 된 건데, H를 어쨌든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삽입을 눌러보면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다가 메시지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놨죠. 근데 이 의미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여긴 일단 실행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넣지 않았으면 아싸를 호출하면서 이 문구를 보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선 비어있잖아요. 이 괄호가. 아무것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MSG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문구가 여기에가 대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선 MSG라는 변수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부분에다가 바로 그걸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윈도우 얼렛 MSG. 그러면 이 문구가 들어가서 그 메시지가 출력하고 뒤로 간 다음에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삽입해보면 이름 입력하라고 나왔죠. 또 삽입해보면 이번에 이메일 입력하라고 나오고, 삽입해보면 이번엔 메모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확인 누르면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만들어 둠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짧아지죠. 아까 이걸 원래 3번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씩만 반복해서 그 이름을 이거 이름 잘 봐주세요. 아싸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아싸라고 준 거, 그리고 제가 뒤에다 어떤 문구를 넣었으면 그걸 받는 부분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경고 메시지 출력하는 데에서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함수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사용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